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2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불법 이민자를 단속한다는데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도 붙들려가고 심한 경우에는 추방이 되고 하는 이런 대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런 거친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위대가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동차에 몇 대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하는 정도였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극구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지휘 체제로 옮긴 다음에 수천 명을 시위 진압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대원을 또 투입을 했어요. 해병대는 외국 군대와 싸우는 군대지, 외국군과도 특히 특수작전 가장 어려운 전투를 담당하는 게 해병대원인데, 이 해병대원을 비무장한 자국민을 향하여 동원을 하니까, 이러다가 다음 단계는 뭐냐, 이러다가 정말 군인과 민간인이 총격전을 벌이면은 미국판 5.18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송을 걸고 있고, 언론도 대체적으로 비판적이고, 그런데 또 시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군대를 동원한 것은 고의적으로 자극을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평화적 시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려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트럼프는 지금 미국을 내전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백인 지지에 의존해가지고 무슨 독재를 할 계산이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 이해할 점은 있습니다. 이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점입니다. 윤석열도 부정선거 음모론자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했다가 계엄령을 폈다가 망했고, 트럼프도 이러다가는 계엄령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엄령 선포를 할 때 누구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합참의장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합참의장은 현역 중에서 가장 선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합참의장 인사가 2달 전에 있어서요. 지난 4월에 트럼프는 갑자기 합참의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전임 합참의장이 흑인인데, 이른바 그 다양성 정책에 너무 호의적이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새로 들어온 합참의장이 친 트럼프 인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했는데,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아주 용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당연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4월 임명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의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트럼프의 견해와 정반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는 푸틴의 야욕을 부정한 트럼프의 견해를 부정했고, 시위 상황이 군대를 투입할 정도는 아니란 취지의 답변을 한 겁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케인 합참의장이 한 발언은 조심스럽게 한 말이었지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대통령에게 맞설 의지가 약한 인물로 보였던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러시아 푸틴이 동유럽에서 영토적 야심을 가졌다는 경고를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민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외부의 침공을 돕는
간첩 같은 짓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정지할 것 같으냐고 물은 데 대하여 케인 의장은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 의원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폭력 시위가 외국이 미국을 침공한 징조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이를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외국이나 국가 지원 세력이 침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케인 합참 의장은 다만 국방경비 문제와 국경경비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샤츠 의원이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정부에 대한 반란이 진행 중인가라고 물은 데 대해서도 트럼프의 견해와는 달리 거기에 불만 세력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피해갔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은 반란 세력으로 보지만 자신은 불만 세력 정도로 본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합참 의장은 미국 대통령, 국방장관 그리고 의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흑인인 찰스 큐 브라운 2세 합참 의장을 해임하고 케인 예비역 공군중장을 후임으로 임명을 했는데 브라운 의장의 다양성 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구는 대통령도 의회도 아닌 군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치적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할 경우 미국 군대가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느냐가 중대한 문제인데 일단 합참 의장은 제정신을 가진 인물로 보입니다. 한국의 국방장관 또는 당시 육군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이 케인 합참 의장과 같은 확고한 어떤 군대에 대한 시국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때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엄령을 펴기 전에 물론 그때는 자신의 모든 직을 버리고 잡혀갈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미국의 군대가 결국 미국을 지키는 최종 보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만이 국가 전체를 보고 헌법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것입니다. 군대를 빼면 거의 모든 조직이 정파적 이해관계로 흔들립니다. 군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민주국가의 군대도 우리 헌법 5조도 대한민국 국군은 국토의 안전보장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국토방위를 위한 신성한 의무를 다하되 정치적 관여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때 우리 국군 장교단 특히 군지휘부는 이 점에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도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미국의 합참 의장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말솜씨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국어 공부를 통해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문해력만큼만 출세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문해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어휘력입니다. 어휘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 실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